변비약을 드신 적 있으시죠? 한 알 드셨다가 효과가 없으니 두 알로 늘리고 두 알도 시원찮으니 세 알로 늘리고 그렇게 드셨는데도 며칠만 지나면 또 막힙니다.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힘을 줬는데 결국 허탈하게 일어나신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물도 신경 써서 마셨고 채소도 챙겨 드셨고 산책도 나갔는데 왜 나아지질 않을까? 왜 약을 먹어도 왜 신경을 써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비를 잘못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변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변비를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변이 안 나오는 상태, 그냥 그거 하나라고요. 그런데 사실 변비는 하나가 아닙니다. 종류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그래서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방법을 아무리 써봐야 반복됩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채소를 아무리 먹어도 약을 아무리 늘려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방향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변비가 어떤 유형인지, 왜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장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노력에 방향을 더해 드릴 겁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처음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 평소엔 괜찮은데 요즘 들어 화장실이 너무 힘드네요. 한 사나흘씩은 기본이고 나올 것 같다가도 안 나오고 한참을 앉아 있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처음엔 그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나이 드니 그런 거겠지 하고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물을 더 마시라고 해서 물을 열심히 마셨고 누군가는 요거트를 먹으라고 해서 매일 드셨고 약국에서 권해준 변비약도 드셨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막혔습니다. 약을 한 알 더 늘렸습니다. 또 막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결국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 저는 먼저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변이 딱딱한지, 아니면 부드러운데 힘만 드는지, 마려운 느낌이 자주 오는지, 아니면 며칠씩 아무 신호가 없는지,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드는지, 그 대답들을 들으면서 그분의 변비가 어떤 유형인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비가 있다는 건 아는데 내 변비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안 나오면 변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아주 다른 이유로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그 어르신이 처음 느끼셨던 신호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배가 묵직하다고 느끼셨고 가스가 잘 차는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식후에 유독 배가 더부룩했고 자다가 불편해서 뒤척인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셨기 때문에 변비와 연결 짓지 못하셨던 겁니다. 몸은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는 오래 참을수록 그리고 원인을 모른 채 반복할수록 장에 쌓이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변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장은 커다란 관입니다. 소장에서 넘어온 내용물이 이 관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최종적으로 변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흐름이 순조로우면 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막힙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히느냐에 따라 변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상 통과형 변비입니다. 장 자체는 잘 움직입니다. 신호도 옵니다. 그런데 변이 너무 딱딱해진 겁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몸을 잘 안 움직이거나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변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진 변은 작고 단단해집니다.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끊어져 나오기도 하죠. 딱딱한 변은 당연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게 물 많이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운동하세요 라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만 조금 바로잡아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서행성 변비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장이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느립니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상상해보세요.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는데 한 칸 올라가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대변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이때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르면 대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이 있는 동안 계속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오래 있을수록 변은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더 딱딱해지니 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 더 오래 머뭅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유형은 물과 채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을 움직이는 힘 자체를 살려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배변 장애형 변비입니다. 이 유형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변은 이미 항문 가까이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택배가 현관문 바로 앞까지 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은 분명히 도착했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힘을 잔뜩 줘도 시원하지 않고 다 본 것 같은데 또 남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이 유형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식이섬유를 늘려도 효과가 적습니다. 문제가 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는 방향이 잘못됐거나 항문 주변 근육이 제때 풀리지 않는 겁니다. 문을 밀어야 하는데 오히려 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상 통과형은 생활 습관이 문제입니다. 서행성은 장의 힘이 문제입니다. 배변 장애형은 배출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같은 변비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내 변비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아는 것, 그게 치료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변비가 계속 반복되는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스트레스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오래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변을 너무 보려고 애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못 보면 큰일 난다, 독소가 쌓인다, 숙변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장을 더 굳게 만듭니다. 우리 장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듯이 긴장하면 장도 멈칫합니다. 편안하게 쉴 때 비로소 장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걱정돼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화장실에서 오늘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장의 운동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니 변비가 더 잦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성별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변비가 두세 배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막히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변비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입니다. 마려운 느낌이 왔을 때 참으면 그 신호는 약해집니다. 한 번 더 참으면 더 약해집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신호 자체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은 대장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하게 말라갑니다. 대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대한 건조기입니다. 빨래를 오래 돌릴수록 바싹 마르듯 변도 안에 오래 있을수록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변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물을 더 많이 넣는 것보다 변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신호가 오면 가능한 빨리 가십시오.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를 잘못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식이섬유는 일종의 스펀지입니다. 대장까지 수분을 머금고 가서 변을 부드럽고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며칠 드시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십니다. 식이섬유는 원래 천천히 작용합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물 없이 식이섬유만 늘리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스펀지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은 항상 한 쌍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확 늘리면 배가 가스로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변비약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처음엔 한 알이었다가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세 알이 됩니다.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막힙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변비약의 많은 종류가 장을 자극해서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자극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결국 약을 늘려도 효과는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장기 변비약 의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변비가 심한 경우에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면서 근본 습관을 그대로 두면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장은 규칙적인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 자체가 장에게 이 시간은 배변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3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안 나오면 그냥 일어나세요. 억지로 오래 힘을 주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반복 속에서 리듬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배변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쪼그려 앉아서 배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병이에 앉으면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꺾입니다. 호스를 발로 밟은 채 물을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변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해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발밑에 받침대를 놓습니다. 무릎을 배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상체는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그러면 꺾여있던 각도가 펴집니다. 핵심은 무릎이 배꼽보다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높이가 낮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받침대가 없으면 두꺼운 책 몇 권을 발 아래 쌓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화장실에서 바로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운 채로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왜 하필 시계 방향이냐면 대장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길을 따라 부드럽게 밀어주는 겁니다. 손바닥 전체로 따뜻하게 원을 그리듯 쓸어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세게 누르면 오히려 배가 긴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운 채로 하시거나 화장실 가기 전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도 좋지만 장을 더 잘 깨우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줄넘기처럼 몸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운동은 중력이 장 안의 내용물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살짝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 낫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하루 10분씩 매일이 장에는 훨씬 좋습니다. 장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사과 식초, 요거트, 오트밀, 키위, 자두, 변비에 좋다는 음식들 참 많습니다. 이 중에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를 잘못하시면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자두와 키위는 변비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된 과일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천천히 효과가 쌓입니다. 청국장은 유익균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공급해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라 매일 밥상에 올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도 하루 이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장의 환경을 천천히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당장 뚫어주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장 안의 상태를 조금씩 좋은 쪽으로 기울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늘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몇 주 동안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기준에 맞는 음식이 결국 이깁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균이 장 안에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4주에서 12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이틀 드시고 효과 없다고 판단하시면 본래 효과를 경험하기 전에 포기하시는 겁니다. 술이나 매운 음식을 먹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셨던 경험 있으시죠? 이건 변비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장이 자극을 받아 급하게 내보낸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방식에 자꾸 의존하면 장은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게 됩니다. 장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과 자세입니다. 잠자리에서 왼쪽으로 누우시는 게 소화와 장 움직임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대장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동하기 더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왼쪽으로 누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방문을 너무 미루지 마세요. 변비가 갑자기 심해졌거나 배변 습관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거나 혈변이 있거나 복통이 동반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는 때로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몇 달에 걸쳐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루틴을 만드셨고 화장실에서 발 아래 받침대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이섬유와 물을 한 쌍으로 챙기셨고 마려운 느낌이 오면 바로 가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화장실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약을 조금씩 줄이셨고 나중에는 없어도 괜찮은 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료실 문을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비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방향을 찾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비는 하나가 아닙니다. 유형이 다르고 원인이 다릅니다. 내 유형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마세요. 참는 순간 변은 더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물과 식이섬유,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배변 습관, 이 4가지가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 가기, 발 밑에 받침대 두기, 식이섬유와 물을 한 쌍으로 챙기기. 이 작은 변화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장을 바꿔줍니다. 변비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 고생하시는 증상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항상 먼저 옵니다. 다만 우리가 바빠서 혹은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신의 귀를 기울이신 겁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꾸준히, 그거면 충분합니다.